3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95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3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2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정묘월 신사일이 되겠고 일진은 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극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신유, 술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술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작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걸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웅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면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 예지신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 일간이든 경금 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 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 일간들, 신금 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 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령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얼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성에 따라서 인의 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인의 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양은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인 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뭐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뭐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조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조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수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이 되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십중팔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토세주곡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한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경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을 중시하는 이유는 월령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주의 연지가 있고요. 월주의 월지가 있고, 일주의 일지, 시주의 시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월주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 중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중화된 사주, 중화사주가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화된 사주는 뭐가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모두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 보게 되면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춘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지금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과 묘월과 진월은 동방을 나타낸다.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봄을 말하게 된다. 색깔은 뭐 청색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묘월이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월과 묘월은 목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인월에는 목이 왕하지만은 전계절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이미 다 가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묘월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조후의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 순수하게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이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생하는 화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목은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토는 약합니다. 인월 또는 묘월에. 반대로 또 인월 묘월은 금은 절지태지가 되니까 금도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인묘진의 수는 여기가 병사 묘지가 되기 때문에 토금수는 매우 세력을 크게 잃고 있다 정도, 원력만 놓고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장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묘월이라기보다는 이제 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그다음에 봉기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중에 있는 지장간은 병화, 간목을 쓸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묘 안에는 간목, 을목이 있지만 묘는 쓸 수 있는 것은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쓰는 것이고, 간목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쓴다 안 쓴다, 이게 뭔 뜻일까요? 라고 하면 격을 취용할 때나 또는 격을 취용할 때, 용신을 취용할 때 이것은 취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을목만 격을 취용할 때 또는 용신을 취용할 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 병화, 간목만 취용한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12달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묘월에 신금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은금이 될 것이고요. 보석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주옥과 같다라고 했고요. 도자기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여러분 안경 같은 것들 다 신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금이 완철금으로서 강철, 무쇠, 원철과 같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석을 갖다가 가공해서 여러분들 반지, 귀걸이, 각종의 장신구 등등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만들어야지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생긴다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물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만 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반지를 만들겠다고 탄광촌 가서 금광에서 금광석을 캐서 그 순수 금을 얻어서 여러분들 반지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반지는 금방 가서 사시잖아요. 그죠? 다이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잘 닦아서 반짝반짝 빛이 나게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귀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수로서 도세 주옥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시사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반짝반짝하게 닦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신금을 닦을 수 있는, 도세 주옥할 수 있는 공력이 없고요. 임수라야지만 신금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신금일간이 예를 들어서 신왕하다, 당연히 임수를 능히 취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신금일간이 신약한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인월, 오늘처럼 묘월 또는 4월, 5월, 진술, 중미월 등등에 태어나게 되면 신금일간이 매우 신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간 신금을 갖다가 도와줘야 됩니다.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어저께 경금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일간은 인성인 토를 얻는 것보다는 비경겁제를 얻어서 신금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한 계절이 아니라, 묘월은 목이 왕한 목왕절이죠. 목의 제왕지이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묘월에 여기가 절퇴지가 됩니다. 매우 신금 입장에서는 신약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약한데 다시 목이 왕해지게 되면 목왕금결이 되죠. 여러분들 반지, 그 귀한 반지를 갖다가 나무에다 대고 막 문질러 보십시오. 그러면 금반지가 닳아서 없어지죠. 그거와 같습니다. 목왕금결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큰 나무에다가 여러분 반지를 갖다가 부벼서 다 닳아 없애게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묘월은 일단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 또는 비견겁제가 있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비견겁제, 금이 없어서 일간 신금을 도와줄 때는 천간으로는 기토라야지만 돼요. 무토는 건토이고 왕토이기 때문에 무토는 토다 매금이 될 수 있습니다. 매금. 그래서 이거는 신금이 정인이지만 무토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기토로서 신금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일 좋은 건 묘월에 인월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지지로 신유 금 등이 있어서 일간 신금이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또 천간으로도 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이 금은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에는 약할 때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금을 쓰는 것이 좋겠고, 이런 식으로 같은 금을 얻어서 일간이 왕해진다라고 하면 능히 임수를 대동해서 신금을 역시나 도세 좋게 주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묘월의 신금이 약할 때 금을 보게 되면 약한 신금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나를 도와주는 비견 또는 겁재는 또 역할을 두 가지를 도와줘.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 목을 억제하는 역할, 수를 생하는 역할. 그래서 신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비견겁제를 봤을 때 그 비견겁제는 보다 일신삼익의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비견겁제, 나의 형제 자매가 될 것이고요, 나의 동기 동창이 될 것이고, 회사에서는 나의 같은 동료 등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금이 일간이 약할 때는 나의 형제자매들, 동기동창들한테 도움을 많이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주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묘월에 신금은 비견겁제를 얻어서 일간을 돕고,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면 중화된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고요. 자, 세 번째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봐야지만 이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그리고 격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용신을 찾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 사주 볼 때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간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있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됩니다. 음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자, 일간금은 목을 극하는 역할도 하고, 금은 수를 생하는 역할도, 금생수의 역할도 하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금이 목을 극하는 게 일간인 내가 월지있는 목을 극하는 것이다. 내가 극한다라고 해서 아극자, 나자 이길 극자라고 해서 아극자라고 하고요.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은 육친으로 보면 재성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래서 육친이라고 하는 것은 비화자라고 해서 나와 같은 것이 있고, 관성이 있고, 인성이 있고, 식상이 있고, 재성이 있습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극아자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거는 내가 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 극아자, 관성, 아극자, 재성, 요거 헛갈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뜻합니다. 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남자한테는. 그다음에 재성이라고 하는 건 인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근면성실성, 근면성실함도 재성으로 봅니다.
인기에선 재성이 어느 정도 용도 쓰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어저께도 드렸던 것 같고요.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제라고 하는 것과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같은 재물이라 하더라도 정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그리고 어떻다 예측 가능한 어떤 재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재물. 그러니까 은행에 예를 들면은 0.3% 이율로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딱 우리가 세금 빼고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죠. 월급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급에다가 상여급에다가 퇴직금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편제는 예측 가능한 재물이 아닙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재물, 일확천금 같은 재물, 로또 당첨, 우리가 로또 당첨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거의 뭐 하늘에서 내려준 그저 특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로또 또는 유산 같은 거, 생각지도 않았던 유산 이런 유산이 큰일 나죠. 유산 같은 걸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 인기, 오락, 주색잡기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용도가 있으면 재물을 얻고 인기를 얻지만은 만약에 재성이 용도가 없으면 빚을 지게 되고 사람으로 인해서 큰 곤혹을 치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재성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것이든 간에 나한테 쓰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어떻다, 음대 음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이 되면,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죠. 이것은 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음금이 월지에서 음목을 보게 되면 정제격이 아니라 편제격이 되는 것이고, 묘월이라고 하는 것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목이 왕한 목왕제, 목이 제왕지가 돼서 매우 왕한 시절이다라고 보는데, 묘월의 신금은 여기가 절퇴지에 해당이 되죠. 일간은 약하고 재성은 왕한 국세가 되겠죠. 다른 말로 재다 신약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용도가 있으면 재물을 얻고 아주 이쁜 철을 얻고 인기도 얻고 해서 좋겠지만은, 재성이 왕한데 일간이 약하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재성으로 인해서 빚을 질 수도 있겠고, 또 일간이 약한데 특히 남자 같은 경우 재성이 왕하면 엄처시하라고 해서 아주 벽처가라고 하죠. 공처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묘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성 또는 비겁의 조력을 얻어서 약한 일간을 갖다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 바로 묘월의 신금, 묘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경금도 마찬가지고 신금도 마찬가지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 또는 비경겁제겠죠. 인성은 뭐가 됩니까? 토가 되는 것이고, 비경겁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 되는 것인데, 경금, 신금은 일간의 특성상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같은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 토로서 생해 줄 때는 생존을 얻을 수 있지만,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에는 반지 보석과 같은데 토로 생해지면 오금 또는 토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토다 매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다? 토로 생해주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같은 금을 얻게 되면은 금이 일간 나한테는 형제 자매와 같겠죠. 이런 비경겁제가 있으면 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재성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죠. 그래서 재다신약인 사람들은 사주에 따라서 동업을 해야 되는 사주가 있고, 어떤 사주는 동업을 하면 안 되는 사주가 있는데, 재성이 왕한데 일간이 약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혼자서는 그 많은 재물을 감당할 수 없으니 비경겁제의 도움이 필요하다. 동업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도움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성 또는 비경겁제를 얻어서 이렇게 일간자치 약했던 일간신금이 왕해지게 되면 다음으로는 뭐다? 임수를 얻어서 역시나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연간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정관에 투출되어 있죠. 이렇게 간목이 투출되게 되면 묘월에도 목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간목까지 투출되어 있으니 목이 더 왕해지게 되겠고, 역시나 재다신 약한 구조의 사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걸 정편재 혼잡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정편재 혼잡.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본처가 있고 또 뭐 첩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굳이 이런 것까지 캐내면서 바람 피는 어쩌네, 그런 것은 좀 사주를 보면 있어서 좀 너무 지엽적인 거고요. 그리고 정편재 혼잡도 되지 않습니다. 재다신약이면은 정편재 혼잡을 굳이 논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요거는 그냥 재다신약입니다. 이게 너무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일지사화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정관을 얻었습니다. 일간이 약한데 재성도 왕하고 관성도 왕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재관이 왕한 사주인데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월간에 정화가 투출된 것입니다. 이거는 재다신약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국성에 바뀌어서 제살태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살태왕은 뭐냐면은 살중신경에다가 제다신약을 더하게 되면 요거는 뭐가 되냐? 제살태왕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배로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약한 신금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7살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얘는 반드시 통제가 되어야 된다. 통제가 되지 않으면 바로 신금이 녹아버려서 여러분 반지 어디다 넣었다? 저기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다행히 뭐 연지에서 이렇게 진토를 얻어서, 진토는 어떤 또 술토였으면 좀 문제가 됐을 텐데, 진토는 그래도 습토이기 때문에 화의 기운을 설해서 신금을 생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부족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일단 정화가 신금을 때리려고 하는데 저 멀리 있는 진토가 와가지고 요거를 화해시켜 주기는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목이 이렇게 왕한데 목국토에서 토를 갖다가 억압시켜 주면 내놓고 또 신금을 생각하기도 좀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한데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비가 매우 부족하게 되고, 가장 큰 문제 7살 정화가 신금을 공격하게 되니 신금이 크게 위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 그러면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되면 뭐 묘월에 신금이라 하더라도 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 사주가 좀 건조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수를 얻은 것은 뭐 사주 자체를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뭐 그냥 좋은, 그럭저럭 임수였으면 더 좋겠지만 해수였으면 좀 해수면 안 되겠죠. 사회충이 되니까. 그래서 사주를 이제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무토입니다. 무토. 이 무토가 있으면 정화가 신금을 이렇게 극하는 것을 화생토, 토생금 할 수는 있지만은, 무토는 이거는 왕토예요. 왕토에다가 건토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화는 신금을 극하려고 하고 무토는 신금을 토다 매금하려고 하는 아주 좋지 못한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정화한테 얻어맞고 지하실 속에 갇히는 듯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니 무자시는 좋게 볼 수가 없겠고, 무술시는 더욱 심각합니다. 무자시는 그래도 무토가 무술에 비해는 좀 약한데, 이거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진사술에 다 통과를 하고 있죠. 왕토, 이거 10중 8구보다 토다 매금, 토후 매금 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간목의 토를 제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중간에 화가 있기 때문에 목생화, 화생토, 목생화, 화극금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사주는 진짜 진퇴양난일 수밖에 없다. 정한테 얻어맞고 토한테 매금당하고, 일지 밑에서 불이 화글화글 끓고 있고, 재성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재성은 불을 생해서 나를 또 공격하고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연지에 있는 진토 하나밖에 없는데, 이 진토도 목에 의해서 이렇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 신금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무술시, 무자시, 차라리 기축시면은 이렇게 되면 사축 준 회금에서 금의 기운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고, 기토가 투출을 하게 되면 기토는 어떤 토? 검토가 아니라 습토이기 때문에 능히 신금을 생할 수 있다. 물론 신금이 오금될 수 있는 단점이 없잖아 있다라고 보지만, 내가 지금 정화한테 공격을 받아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코피 터지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토가 있어서 저거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임수가 없는 것은 뭐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라도 얻어서 쓸 수는 있겠지만 당장 이 기토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정화에서 내가 공격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임진시가 되게 되면 그래도 좀 괜찮은 것은 뭐냐, 진토 2개를 얻었으나 하나가 좀 역부족이었는데 진토 하나, 물론 신금이 진토에 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생존은 받을 수 있지만 뭐는 하지 못하죠. 통근은 되지. 신금은 사해는 통근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사중 경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토 2개를 얻어서 습토로 이렇게 생을 받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상관인 임수가 있어 신금을 도세주옥하고, 그 다음에 상관인 임수가 정화를 이렇게 재해 줄 수 있다. 이거 어떤 분들이 정임한 목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매우 잘못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정임 합을 하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원격 떨어져 있으면 합이 되지 않고요. 임수가 능히 정화를 통제할 수 있는 글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계사 시가 되게 되면 역시나 또 화와 사사 2개가 있죠. 뱀 2마리,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그 물상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다시 화가 있어서 이 정화가 굉장히 왕합니다. 개수 식신으로 물론 정화를 통제할 수는 있지만은 개수가 연지 있는 진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 있죠.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서 일단 금운의 신금을 생하게 되고, 수운 때 화를 갖다 억제시켜줘야지만 신금이 살아갈 수가 있겠고, 갑오시는 역시나 매우 좋지 못한, 이거 진토 하나 빼면은 신금이 어디다 의지를 할까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재성이 왕하면 그 재성이 화를 다 생기고, 화가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한 100도, 200도, 1000도 되는 그 용광로 위에다 지금 내 반지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좋게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남녀 불문하고 갑오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사신 합수가 되죠. 사화를 땡겨서 사신 합수가 되고, 신금이 신중에 임수 쓸 수 있으니 이건 자체군 약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천간에 이제 정화를 갖다 통제한 장치가 없어서 조금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가장 합리적인 생시 임진시, 그다음에 병신시, 계사시는 좀 개수가 약하고 오히려 기축시 이렇게 정도 볼 수가 있겠고, 무자, 무술, 그 다음에 가보 이런 글자들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생시가 되겠습니다. 기해시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사해충이 되는 거니까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월요일입니다. 오늘 한 주의 시작 아주 행복한 한 주의 시작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